루닛은 이번 연구가 맞춤형 치료 전략과 임상 결정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환자 선별에 적용이 될 때 주가는 의미 있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국내에 언제 출시할까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노보노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이 위고비를 내년 2월 달에 일본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위고비를 출시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 샤샤 세미엔 축구 사장이 위고비의 국내 승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언급한 것이 지난 4월입니다. 그래서 당장 출시할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들을 모았었는데 아직 국내 출시 일정이 잡히지가 않은 거죠. 신약이 품목 허가를 받으면은 출시를 서두르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위고비는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출시를 안 한다기보다는 출시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고비와 같은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에 먹는 약 리벨서스정을 작년 5월에 국내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노보노디스크가 허가를 받았지만 이것도 아직 국내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벨서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고비 그 다음에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이 모두 세마글루티드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리벨서스 정은 당뇨병 약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오프라벨 즉 허가의 의약품 처방으로 비만 환자에게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급 부족을 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GLP-1 계열 약물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비만 수요 폭증에 따른 해외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약물이 부족할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샤르트르 생산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금액으로 약 3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증설을 하고 또 물량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고비는 우리나라의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 출시 시점을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라이릴리 바이오시밀러 출시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만치 않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이 경쟁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97.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리제네론의 안과 치료제 블록버스터 아일리아의 미국 독점이 내년 5월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유럽 물질 특허는 2025년 11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일리아는 어떤 약물이냐면 VEGF라는 혈관 내피 생성 인자를 억제함으로써 신생혈관의 생성을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성 안과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허 만료가 임박하고 있어서 아일리아 바이러 시밀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약물을 개발한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든가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내년 초까지 임상 3상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 기업으로도 산도즈라든가 암젠, 그 다음에 알보텍, 바이오콘, 그 다음에 포르미콘 등이 임상 3상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리제네론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진출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리제네론은 알리아 HD 즉 고용량 제품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3개월 동안은 4주 간격으로 투약을 한 다음에 그 후에는 최대 12주에서 16주, 즉 최대 4개월 간격까지 투약 주기를 연장시킨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안과 치료제이기 때문에 주기를 늘리는 게 대단히 환자의 편리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제네로는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환자들을 이 아일리아 HD로 다 옮기겠다, 이렇게 전환하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쟁자가 있는데요. 바로 로슈가 개발한 바비스모입니다. 2022년 2월에 이 FDA 승인을 받은 안과질환 치료제 바비스모는 기존 치료제가 표적하고 있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 즉 이 아일리아가 타겟팅하고 있는 VEGF를 타겟팅하면서 또 하나는 망막 혈관의 안정성을 저하하는 안지오포이에틴을 양쪽을 결합하는 이중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는 16주에 한 번 투약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편리성이 굉장히 증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투약 주기이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슈의 바비스모의 그런 성장률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17억 달러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 아일리아 시장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장성도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리아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게 되면은 아일리아 HD, 이제 고용량 치료제라든가 또 바비스모, 이 두 그 약물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치열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즉 만만치 않은 경쟁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루닛 관련한 소식입니다. 루닛은 유무상 증자를 이제 발표한 8월 23일 이래 한때는 시가총액 3조 원을 넘었었고요. 그리고 한때는 또 2조 원을 하회하는 등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올해 7월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한 다음에 2조 5천억, 시총 2조 5천억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큰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깰 수 있는 재료는 루닛 인사이트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올해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내년도 1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루닛스코프 IO의 기술 수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재료는 내년 상반기에 주가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루닛스코프 IO의 연구 동향은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루닛스코프 IO를 활용한 대장암 재발 그리고 치료 반응 예측 연구 결과를 암 정밀의학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의 자매지 MPG 프리시전 온콜로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종양 침윤 림프구 TIL의 밀도는 암 예측 예후를 나타내는 중요한 바이오마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암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 즉 T세포가 종양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지에 침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T세포가 적진 안에 포진되어 있느냐, 그 밀도를 보는 거죠. 이게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루닛스코프 IO로 대장암 환자들의 종양 내부에 있는 TIL, 그 다음에 기질 내에 있는 TIL, 그러니까 침투한 TIL, 침투하지 못한 TIL의 밀도를 평가한 거죠. 그래서 암 재발 여부와 또 생존 결과 예측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암이 재발한 환자들은 이 TIL 밀도가 현저히 낮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TIL이 침투가 별로 안 돼 있는 환자들은 치료 효과가 낮은 거죠. 밀도가 낮을수록 재발률은 당연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거죠. 또한 무재발 생존 기간과의 유의한 연관성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루니스코프 IO를 활용한 이 TIL 밀도 측정이 대장암 재발 여부 예측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인데요. 루닛은 이번 연구가 맞춤형 치료 전략과 임상 결정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니스코프 IO를 활용을 해서 빅파마의 신약 개발 임상을 위한 임상 환자 선별에 적용이 될 때 주가는 의미 있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루닛과 관련한 뉴스 플로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